안녕하세요. 여주 토킹 추석 특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국장님이랑 강인학 소장님은 오래간만에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건데 잘 지내셨나요? 아, 너무 바빴습니다. 바쁘셨어요? 비싼 사람인데 출연료를 안 줘서 네. 오늘 특별히 특별 방송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는 없지만 아주 귀하신 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끼리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정미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여주시 의회 의원이었던 한정미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긴장감 없이 아주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해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유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유선입니다. 저는 옆에 계신 한정 전 의원처럼 원래 자연이었고요. 계속 쭉 자연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자연이 돼서 집에서 푹 열심히 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경님. 아, 네. 우리 자연인들끼리 모였나요? 저는 지난달 말에 최근에 이제 퇴사를 해서 진짜 자연인이 됐고, 여주 오면서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좀 써보겠다고 해서 이제 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70여 편, 올해도 한 68편 정도 쓰는데, 본격적으로 좀 시 작업하는 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이나 문화재나 이런 관련 글들을 블로그에 이제 업로드하고 그런 일들 소일삼아 좀 하고 있고, 한 두어 달 정도는 좀 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사요. 댓거리는 해결됐나 봐. 누군가 봐요. 자연인이라고 하셔서 다들 산속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다들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또 특히 추석 연휴, 요 촬영하는 날이 추석 연휴 하루 전이라서 이제 바쁜 시기에도 저희가 갑작스럽게 출연을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근황을 짧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모셨으니까 귀하신 분 모셔놓고선 그냥 바로 얘기 토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정미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금 이렇게 일정은 꽉 잡혀 있어서 이제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 때는 좀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악기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한 가지 정도는 좀 전문적인 식견이 가질 때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의원으로서 4년 동안 정말 제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보람도 있었고 바쁘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남들보다 이게 배움에 대한 본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가 이제 도자기의 고장인데 어떤 도예가 한 분께서 제발 도예를 좀 깊이 알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다가 매력에 제가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째 물리를 돌리고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돼서 성질이 나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래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주가 도자기의 고장이어서 어떤 나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본부터 알아야 돼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쯤에는 회원전 전시회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금방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금방? 아니 제 원래 목표는
제가 이제 정치 생활 하면서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신세를 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다랑아리 하나씩은 내 선물해드리고 죽자. 기대하세요, 대표님. 어? 그 정도는, 아니, 내가 뭐 이만한 건 못 만들어도 요만한 것 정도 하나씩은 만들어서 선물해 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해요. 그 제가 다른 이제 뭐 톡방이지만 뭐 사진에 올리신 그 사진 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거 저 만든 거 봤어요. 타 지역 사람들이 야 다랑아리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야 해갖고 우리 여주 도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이세영 쌤 작품 다랑아리를 아, 저? 예. 그 다랑아리 매력에 빠져서 내가 도자기를 더 배우게 됐는데 그 다른 단톡방에 올린 네, 제가 봤던 사진. 말고 다른 단톡방에 올린 거는 제가 만든 거 맞고요. 오늘도 티테이블 이만한 거나 내 나름대로 만들려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왔어요. 원래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기술하고 품질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강유선 님도 이렇게 특별히 또 나와주셨는데, 축구 감독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심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네. 축구 심판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제가 좀 운동이 뜸해져서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은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안 불러주는구나. 안 불러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많이 양보하고 이제 지금은 장롱 매너처럼 심판 자격만 유지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대학 실업 정도까지는 제가 심판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운동도 많이 좀 뜸해지고 해서 집에서 책이나 보면서 또 이제 유튜브를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실외 활동이 많이 줄다 보니까 또 요즘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OTT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연히 이제 여주 토크행에서 나오는 너 그거 봤니? 네. 거기서도 많이 찾았다 찾았어요. 문화 코너에 진행하실 분을 찾았네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뭐 인사이더나 네네. 네. 그리고 모범가족 네. 다 봤습니다. 문화 코너 뭐 이런 거 보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원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네. 제가 이제 외향 쪽으로는 운동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제가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쪽 면은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축구 심판 얘기했구만.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체육인? 그러니까 운동권이죠, 운동권. 아니 그 운동권. 반가워서 우리 남편도 체육인이잖아. 아니 저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면허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제 축구 관련돼서 운동 말씀하셨는데 선수 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생으로 체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심판 자격증을 따서 한 20년 정도 심판 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김현경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기자 생활 하실 때 취재 활동 하실 때 처음 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환경 쪽 일도 하셨다가 또 시도 쓰시고 하시면서 되게 그 왕성하게 SNS 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하셨었나요? 네, 좀 꾸준히 이제 시는 썼었고요. 뭐 다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활동을 했었는데 여주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는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쓰고 있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조만간에 이제 북콘서트 하는 겁니까? 뭐, 저는 뭐 등단이라든지 뭐, 문학가로서의 활동 이런 것보다는 좀 시대 흐름에 맞게 SNS에 뭐 이런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공유를 해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실제로 뭐, 특히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등단하지 않고 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읽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SNS를 매개로 해서 좀 확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세 분 근황 잘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세 분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저희 그 여주 토킹을 보신 뭐 소감, 이런 거를 봤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접어라 미리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해서 뭔 소리세요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여주 토킹을 이런 게 떴어? 역시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뭐 세 분의 그 용기에 진짜 박수를 보내고요. 네. 뭐 이런 이제 입에 발린 얘기는 필요 없고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여주의 현재와 그리고 뭐 미래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도 저희가 세 분을 이제 모실 때 나름대로 여주의 애정을 가지고 그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주 토킹 채널이 나름대로 그 여태까지 전체 저희가 11회 오늘이 12회인데 매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편집을 해서 올라가는데 전체 조회수가 한 777회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뭐 159명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뭐 여주가 젊어지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게 조회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주시 청사 이전에 대한 거 그리고 지난주였죠. 유용한 정보 선물 꾸러미라고 해서 그건 추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것도 한 500회 정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별로 유용한 데이터가 아니야. 아마 그게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서 북권에 아마 알고리즘에 되지 않았을까. 선물 꾸러미가 조회수가 안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번 주부터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추석 때 이제 선물을 뭐 할까 이거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가 그걸로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썸네일이 그러니까 그 옐로우 저널리즘처럼 강하게 이게 확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썸네일이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선물 홈쇼핑인 줄 알았나? 시기별로 뜨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용을 잘 거기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키워드 맞춰갖고 숫자 높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보통 한 1년 정도는 해봐야 그때 이후에 좀 평가하고 1년이요? 참나 죽었구만. 아니 그래서 오늘 방송 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저희 이제 10,000회 넘는 조회수 중에서 뜻밖의 서울에서 그 지역별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분석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봤는지. 저는 당연히 여주 지역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서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주고 뭐 이렇고 이제 연령대는 뭐 거의 이제 45세부터 65세까지가 제일 많이 보고 10대에서부터 44세까지는 한 명도 안 봤어요. 우리 방송을 10대에서부터 44세까지는 아예 안 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또 돈 많은 뭐 어른들이 여주를 주목하고 있다. 그렇거나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그 보시는 분들 비율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게 핸드폰의 명의자의 주소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통계 자료에 반영되는 데이터가 핸드폰 명의자의 데이터를 반영을 하는 건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가족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그 요금을 내주고 개통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혹시 뭐 그런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은 그 돈을 내주는 거니까 그분들은 다 노년층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경로 방송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면은 10대에서부터 이제 44세가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10대가 부분들이 누가 봐요 10대 좀 약하지 않았나. 10대는 안 볼 것 같고
경로 방송으로 한번 우리가 전환을 해야 젊은 팬애들을 발굴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네, 그렇죠.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한영희 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궁금하니까 한번 받고 딱 첫 번에 딱 느낀 지루하다. 뭐 좀 너무 길다. 또 박 대표님도 고집 시작됐구나. 여주 토킹을 보면서 제 나름의 어떤 느낌을 얘기하면 첫 번째 이건 참 쉽지 않은 시도다. 나 같으면 안 한다. 근데 했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의를 둡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이걸 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분석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연령층에서 우리가 보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에 통계 자료에 잠깐 의존해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요. 잠깐 늘어. 자꾸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 인구는 주는데 65세 이상, 특히 강천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른 면 단위는 다 주는데 강천면은 이제 은퇴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늘거든요. 그분들은 유튜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뭐 맛집이나 건강이나 뭐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나 또 이제 여주시에서 어떤 제안 같은 거를 받아보는 코너도 괜찮을 거는 같긴 해요. 세 번째는 하시는 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한다. 이분들이 어떤 뭐가 있어서 뭐 돈을 벌려고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해보자 하고 하는데 본인 호주머니 털어서 해보자 하는데 열성을 가지시고 해보는 분들이시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조회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여주 토킹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진정성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였죠. 아침 방송 느끼는 적답 느끼는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정확한 그 지적과 이렇게 나아갈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짧게 조언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TV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OTT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아예 TV에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여주 토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주에 관한 주제를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지만 여주의 11만을 위한 시장이냐 아니면 여기 지금 지역별 조회에서 본 것처럼 서울, 대도시 위주로 한 이런 콘텐츠를 할 거냐, 거기에 요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시사 문제잖아요. 시사 문제. 그러니까 여주에 관련된 시사 문제보다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시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더 다뤄주면은 아마 그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조금은 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거기 받아서 이제 그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 소재에 관련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스태프들이 짜는 그 진행자들이 제도하는 그런 내용 말고 일반 시민들이 목말라 하거나 그 시민들이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한 모임을 통해서 그런 소재들이 발굴이 되고 만들어져서 방송이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고, 사실은 저도 방송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주만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것이 사실은 여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대 변화 내지는 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출생이 되거나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주만의 대안을 제출하면 아까 말했던 서울에서의 조회수도 높다고 하는데 여주 토킹만의 어떤 대안 제출하는 방송이 돼서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끄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저는 세 분의 역량이 충분치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꾸 덕담을 하려고 그래. 아침 방송 분위기로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좀 했으면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세 분 발언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코너 하나씩 몇 개 줘도 될 것 같아요. 코너 하나씩 몇 개만 안 받아요. 아이고, 참. 하고 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딱 보면 지금 몰라요. 말씀하셨는데. 받겠어요? 저는 뭐 얼떨결에 제가- 넣어놓은 것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패널도 처음 받고 원래는 이렇게 비관적이지 않았었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침울해. 술에 어떻게 배불러요? 보통 처음 시작하거나 여러분 제가 커피숍을 하나 갔는데 네. 강천 사카봉에 있는 미아몰리아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리스타 그분하고 좀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니 왜 광고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년은 그냥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야 진짜 실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오게 해야지 광고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제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여주 토킹이 가장 빠르게 쉽게 구독자 수 조회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셀럽입니다. 셀럽. 뭐 여기 뭐 유명인 한 분만 진짜로 한 두 분만 한 2-3회 정도만 다른 분 정도 모시면 충분히 구독자 수 100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강소장님은 세 분 얘기 아우, 어떻게 뭐 보세요? 되게 가슴이 와닿게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정미 의원 우리 강 유선님 말씀하신 대로 셀럽이 제가 볼 때 그 한정미 의원이 오늘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연경 전 기자님이 또 이렇게 저거 해서 그 김연경 기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페이스북 보면 김연경 기자한테 이렇게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또 얘기하기라면 또 고집이 세다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토론이 많이 잡아보면 또 재미도 없잖아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저희는 전국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지향한다. 여주를 지향하는 거지. 그리고 전국적 시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숟가락 얹을 필요도 없다. 얹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 조회수 중요하지만 이 조회수는 저는 여수 사람들의 조회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방송 할 때 저희 우리 가족한테도 안 알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해갖고 조회수 올리면 좋지만은 이런 조회수는 우리가 우리 방송의 현재를 평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저희는 여주 사람들의 그 조회수가 더 중심에 놔야 된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이 12회째인데 12회째 우리가 둘이 쭉 해오다가 이제 세 분이 되는데 이렇게 두셋이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역 있게 코너를 여러 개 했어요. 처음에 한 5개 했죠. 지금은 쫄딱 쪼그라들어갖고 2개, 3개, 뭐 이렇게 합니다. 같은 사람이 5코너를 했다. 네, 처음에 5개 인물도 했습니다. 하고 영화, 네. 드라마, 무슨 네. 그래서- 맛집 다 해서 별거. 그래서 그러니까 패널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어느 것을 건드려야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인가라고 해서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은 힘에 부딪히기도 해서 다른 코너들은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이 코너 이거 띄어갖고 여수 토킹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되게 바랐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바라고 있고, 저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찬바람 쌩쌩 아무 연락이 없었어. 별로 관심이 없어. 여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여주 사람들은 여주의 미래, 현재, 변화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별로 없다. 있습니다. 아니, 있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게 일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절감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평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기자 생활 할 때부터 사실은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그래서 방송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주 현안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도, 이게 그 현안이 하나 잘 풀려서 이게 모범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례를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 방송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여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전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일들이 알려져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지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건 하더라도 보세요. 그냥 이 조회수가 그냥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방송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유튜브 방송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참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요구성도 그렇고, 지역에 대한 요구성도 그렇고, 이 특징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지역에 국한해서만 하겠다고 한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넓게 고민해서 본다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 대표님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주의 어떤 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게 기본 방향성이잖아요. 거기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것을 함께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신 거잖아요. 제가 본 게 맞죠.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사다운 기사, 팩트, 정확한 팩트,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의견까지도 나오면 더 좋겠죠. 왜냐면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논하고 싶었던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이다. 물론 인기 있으면 너무 좋죠.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건 참 좋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세대에 안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냥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여주의 정말 현안의 문제가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공론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슈화 시켜주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이 방송이 해야 될 사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화 시켜주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거, 조금 더 이렇게 해결 방법이 아주 시원한 거, 사이다 같은 거 가끔 이제 날려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앞으로 지켜보고 기대했다가 안 그러면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 이제 두 분이 먼저 이제 여주 토킹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얘기까지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박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저도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막상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천 문제도 있었고 시청사 이전이나 여러 가지 일단 현실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정미 의원님 섭외하기 전에 제가 여자분들을 꼭 한 명을 섭외하려고 별의별 사람들을 진짜 통화를 한 15명 이상을 제가 통화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사 문제에 여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사람들을 소개도 받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그냥 이분님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한 분들이 많은데 여주가 참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거절의 이유가 바빠서가 1차적이지만 바쁜 것보다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시나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받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정미 의원님한테 되게 어렵게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주 토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주의 미래를 한번 논하고 여기 현재를 논하면서 우리 여주 발전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이 현실이 있는 대로 그리고 또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저희의 뜻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주에서 같이 토킹에서 나와서 토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진짜 제가 이 통화하고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 사실 현실이죠, 그게. 저도 부담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세 분은 용기를 내주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토킹 하는데 여주 토킹에 좀 한 꼭지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사안에 이렇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여주에는 용기를 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요즘은 침묵의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여자분들 이제 단체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여주 토킹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를 안 주셔. 전화를 드리기도 뭐인 거예요. 왜냐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니까 상황을. 여주 토킹을 또 모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던 분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하실 의향이 있냐. 이게 주제는 이건데 그 답변을 자꾸 딜레이다 보니까 접촉은 자꾸 했는데 답변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의원님하고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진짜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섭외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에 세 분이 보니까 그 옷 입으신 게 저는 이렇게 분홍색을 커플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유니폼처럼. 유광수 사장까지 하면 뭐 아니 저희가 뭐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스갯소리 그냥 유머스러운 얘기는 나와서 하고 싶은데 정말 여주의 현안 문제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뒷말 들을까봐 못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거에서 따지면 세 분이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순서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주 현안에 대해서 미래나. 부장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저희 여주 토킹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그 코너에서 또 세 분 이렇게 자주 조금 초대를 하면은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주 토킹이 시작됨으로 해서 유사 방송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여주 그렇습니다. 토킹에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네. 봅니다. 네.